편드는 민주당. 지금 민주당 로고가 있고 한동훈 대표죠, 지금 사진이요. 근데 편드는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를 편을 든다. 이 뜻 같은데요. 오늘 야권의 인사 두 분의 목소리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위기, 어떤 내용인지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당대표도 대통령을 여당 대표도 또 가족들도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거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깨끗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또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뭐 죄송했다고 좀 사과하고 또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겠어요. 그다음에 예. 한동훈 대표 부인이 또 직접 썼겠어요. 그러면 누군가 대신하지 않았을까?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당 게시판은 대통령과 대표 욕하라고 있는 거다. 한동훈 대표의 말 이런 거를 보면요. 그 단계 원래 그런 거다. 욕하라고 네. 있는 거다라고. 송치훈 부의장. 예. 이게 한동훈 대표를 약간 두둔하는 듯도 하고 약간 뭘 얘기하라는 듯도 하고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과 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하고 있는 아까 제가 첫 발언으로 했던 예. 이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공통적인 내용은 아니 게시판에다가 그 비판한 걸 쓸 수도 있지 뭘 그걸 그렇죠. 갖고 그럽니까? 그렇죠. 약간 이런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최재성 전 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본인이 직접 썼겠냐. 예. 직접 쓴 게 아닐 것이다. 근데 직접 쓴 게 아닐 것이다. 저희도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혹인 거죠. 만약에 그 비슷한 이름들 좀 흔하지 않은 성을 갖고 있는 그 가족들의 이름을 누군가가 도용한 것이냐 아니면 맡긴 것이냐. 예. 이 차원에서의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해결하는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다 그냥 감수하고 터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지금 시간을 끌수록 이거는 의혹만 짙어진다. 만약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그 IP 추적을 한다고 해서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끝끝내 누군지는 정말 알아낼 수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털어낼 수 있을까? 오히려 전 못 털어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 결과 누군지 알 수 없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럼 그냥 가족들이 한 거 아닌가? 왜 결국 못 박혀냈는데 왜 말을 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 분명 이게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글을 유동 썼을 IP일 테니까 수도 있고 유동 뭐. IP면 이게 IP가 특정되지 않고 누가 썼는지 모르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조사를 그렇죠. 하더라도. 근데 뭐 로그인한 거는 아. 근데 가족들이었다. 뭐 근데 그것도 가족들이란 걸 경찰 수사에서는 밝힐 수 없겠죠. 근데 결국 그걸 누가 도용해서 누구였다라는 걸 밝혀내지 못하면 예. 결국 경찰 수사 결과는 아마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다로 나올 겁니다. 미궁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 미궁으로 빠질 수 있죠. 그렇게 될 경우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만 전 타격 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기든 아니든 한동훈 대표가 그냥 푸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아마 그게 뭐 글 쓰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냥 말하고 만약에 기든 아니든 말하고 털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게 두둔하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못 터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예. 거라면은 좀 이거 왜 못 터냐라고 비판하는 양가적 감정을 갖고 좀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이준우 의원,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요 단계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제가 보기엔 당근과 채찍을 다 지금 동원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예. 들고 있어요. 지금 방금 방송에 나온 저 부분들은 전부 다 한동훈 대표를 약간 지지하는 듯한 발언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 글 쓸 수 있는 거지 그걸 왜 문제 삼아요라는 일단 먼저 얘기를 꺼내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오늘 또 이제 친명 최대 개파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예. 거기서는요 어떤 제목의 성명서를 내냐면요. 한동훈 특검 즉각 추진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까지도 전부 다 조사해라. 라고 하는 민주당 최대 개파에서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건 압박인데요 지금. 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주는 거는 뭐냐면 예. 국힘에서의 분열을 지금 의도하고 있다. 되게 노골적이고 저는 이제 수가 낮은 단계에서의 예.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비판은 가능하죠.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이든 대통령의 비판이든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예.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글은 즉시 삭제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은 가능하다 해서 무제한적으로 비판을 허용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옛날에 그 당원 홈페이지에서 너무 극렬하게 선동적인 문구가 많이 나오니까 예. 40명 정도를 이제 찾아가지고요 퇴출시킨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원 게시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거야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보장해 줘야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만들고 선동과 욕설에 난무한다면 그거는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민주당과 관련이 있죠. 얼마 전에 민주당이 강행을 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로 갔고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가 된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제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다시 국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오는 28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하는 겁니다. 재표결하겠다고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바꿔서 이거를 28일 말고요. 조금 더 미뤄서 12월 달로 좀 미루는 거 요거 좀 얘기해 봐야겠는데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28일 본회의 재의결에 대한 처리 예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고요. 당원 게시판 문제로 약간의 여권 내부에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또박또박 가는 게 원칙대로 가는 게 낫다라는 그 두 의견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재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날 의결을 하기로 이렇게 되었고요.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을 해서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12월 11일 날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했습니다. 이준우 의원.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열흘 이상 늦게 재표결을 하는 거예요? 네. 앞서서 민주당에서 살짝 얘기해 있어요. 이게 여당 내 이탈표 뭐 이런 얘기도 의견들이 있었다. 네. 재표결 사실상 좀 미룬 게 됐어요. 늦춘 게 됐습니다. 이 결정적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를 오히려 걱정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꾸로요?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준우 의원은 민주당 내 이탈표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15일 날 유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유죄 선고 받은 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면 633 원칙에 따라서 내년 봄이면요. 예.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옵니다. 이 유죄가 징역 1년의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예.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 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대안 세력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이유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방탄에 대해서 좀 환멸감 느끼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의원들이 전부 다들 의정 활동에 이제 일하고 싶고 본인 공약이라든가 또는 선거할 때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하고 싶은데 워낙 이재명 방탄 때문에 장애 집회 끌려다니고 서초동에 법원에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환멸감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정적이고 내년에 봄에 만약에 대표직 물러난다 그러면은 지금 차라리 이탈표를 보여줘가지고 대한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룸을 만들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 봅니다. 이제 반대로 해석,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전망 해석과는 반대를 지금 민주당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요, 글쎄요, 뭐 당사자들은 그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러지만 외관상 보이기에는 뭔가 이 재표결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나오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여당 의원 한 40명 정도 의원들과 오찬 점심을 했어요. 여기 보면 뭐 정무수석, 그다음에 민정수석 참석했고요. 근데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등등등 이렇게 오찬을 같이 했는데 숫자가 꽤 되죠. 40명 정도니까요. 그래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표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의도 아니겠는가라는 해석만 좀 나왔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없었고요. 뭐 재표결 그런 얘기 없었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성시윤 부의장. 예. 여당 내 이탈표 이거 어떻게 지금 솔직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거는 뭡니까? 그럼? 일단 지금 워낙 지금 28일로 예정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5일 이후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입장이 180도 바뀌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수 결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냈던 뭔가 변화와 쇄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쏙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친한계에서도 뭐 겉으로는 계속해서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후의 카드로 고려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접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8일 앞두고 갑자기 뭔가 친윤 갈등이 그 단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뤘던 그게 극심해지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태도도 바꿔줬는데 예. 보수 결집의 메시지를 내주면서 사실상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거두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도 좀 거두면서 시간을 주면서 쇄신할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총리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을 벌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사실상 쫓아내려는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하지? 예. 이런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겠죠. 친한계에서 아무리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조직적인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건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부에 분명 누군가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살아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각이 지금 친윤 갈등이 단계 문제로 인해서 점점 더 커질수록 아마 이탈표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은 저는 뭐 전혀 뭐 들은 바도 없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명확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적 문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전혀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광장으로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키라고 할 때도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 프레임을 김건희 여사 프레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거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건데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재판 결과가 지금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왔지만 국민들은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너는 대체 언제 할 건데 예. 하라는 의견을 계속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똘똘 뭉쳐서 통과를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앞서서 이 재표결 날짜가 다음 달 10일로 확정되기 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여당 쪽을 향해서 그분들은 표결에 좀 빠지시는 게 어때요?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 좀 한번 들어보죠. 이제는 검찰과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국정농단에 줄줄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가 나돌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제2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치열한 뭔가 표싸움, 표계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월 10일까지 아마도 여야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